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의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 진행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그 많은 연구소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닥,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이제 점점 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살아남으면서 2020년 이후부터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과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고 또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나한테 올바른 그 치료 방법인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가졌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줄기세포 그 이식술에 대한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197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67년에 이제 도파민을 레보도파를 이제 그 파킨슨병에 쓰기 시작을 했고요. 벌써 거의 한 60년이 되어 갑니다. 레보도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제 쥐 설치류의 그 중내 배 안쪽으로 있는 벤트럴 미드브레인이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제 타진을 한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이 거의 1980년 이후까지 이루어졌고요. 1987년도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다가 그 태아 휴먼 피터스라는 말인데 HFVM 그 벤트럴 미드브레인을 가지고 직접 파킨슨병 환자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과가 좀 좋은 그 이제 결과를 얻었고 이 이후부터 직접 태아에서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세포를 추출을 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직접 그 시술을 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태아 하나를 가지고는 충분한 양의 그 이식에 필요한 양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여러 태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래도 여러 태아를 가지고 해도 양쪽에 다 해야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태아에서 너무 작으니까 태아가 그래서 그 또 배 쪽, 그 중내도 있는데 등 쪽이 있고 배 쪽이 있는데 배 쪽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질이 그 세포의 질, 그 밀도죠. 어떤 때는 그 많이 좋은 퀄리티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주 균등한 그 결과, 표준적인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식을 하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역할을 해서 파킨슨 병이 개선이 되는구나.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그 원천, 굉장히 큰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굉장히 크게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어떤 식이냐면 퇴화 말고 이제 그 배아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됐어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된 그 세포 그 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배아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를 축출하는데 1998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고
또 그 인간 그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그 기술이 2000년 넘어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황우석 박사 그런 분들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배아줄기 세포의 그 배양에 있어서는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일본에서 여기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 배양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동물 실험에 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서부터 2000년 사이에는 주로 태아 중내 세포 이식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를 않아서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배양을 하는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유도 만능 줄기 세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0년부터.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식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 많은 그 연구 단체들이 병원과 같이 임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 1이 대부분이고요. 임상 2를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임상에 들어가면 이제 임상 1, 2, 3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안전성 검사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임상 1은 한 뭐 수명 가지고 10명 내에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임상 2는 한 뭐 100명, 임상 3은 뭐 10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를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안 나타나던 것이 이제 많이 할 때는 이제 그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기간이 보통 뭐 3년 해도 한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서부터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이식술이 굉장히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도에는 직접 태아 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아줄기 세포가 2010년도에서 거의 2000년대를 10년부터 2020년대까지 주가 이르면서 이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이제 기능, 배아 세포를 배양을 할 때 그것을 분류를 해요. 실험실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나오는 거, 장기가 나오는 거, 신경세포 여러 가지 분류하는 그 기술. 그래서 배양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약들 많이 씁니다. 굉장히. 그것이 이제 특허예요.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배양 줄기세포가 더 활성이 되고 아니면 덜 활성이 되고 이런 기술, 이런 특허들을 각 나라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됐고 또 이제 2000년도 20년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 하나죠. 요것이. 그래서 스템셀 치료 종류에는요,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중간엽 그 MSC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출을 해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정맥이나 아니면 척추강내에 바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는 5번까지 한번 돈을 내면 5번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뇌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요. 대신에 그 효과는 뭐 들리는 말로는 그 연구소나 그 병원들 상업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뭐 80%까지 그 환자분들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외국에 가서 그 배아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주로 MSC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라든지 척추강내에 주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뉴럴 스템셀 신경줄기 세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아줄기 세포 휴먼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유도 막는 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이제 자기 세포를 떼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줄기 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신경 세포를 분류를 해서 또 신경 세포 안에도 굉장히 한 뭐 수백 개가 넘는 그런 다양한 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뭐 거기에는 뭐 세로토닌 분비, 도파민 분비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그 신경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줄기 스템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배아줄기 세포 요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한 최근 뭐 4일이나 5일 된 그것을 가지고 그 알에서 세포를 꺼내서 그것을 이제 키우고 배양을 해서 분류를 해서 쓰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스템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아 뭐 종전에 보면 태아도 있고 배아세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4일 된 알인데 수정이 돼요. 그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되죠. 외엽이 있고 안에 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십니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그 배아줄기 세포 중에서도 신경줄기 세포를 분류를 해서 그것을 분류를 실험실에서 인비트로 디퍼런시에이션 실험실에서 분류를 해서요. 도파민이 나오는 그 미완성 그 신경세포 일단 도파민이 나오는 완성된 세포는 못 써요. 이식을 하면 작용이 안 됩니다. 그 미완성이 된 거 미성숙 세포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이제 크게 곽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환자의 그 피부를 떼어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배양을 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세포이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나면 그 신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배아세포는 신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태아 중내에서는 이건 과거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는 바로 이게 이제 태아인데 여기에서 안쪽 중내, 요게 중내입니다. 바깥 등 쪽이 있고 배 쪽이 있죠. 배 쪽을 떼어내서 옛날에는 이것을 쪼개서 바로 주사를 해서 이식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배양을 해서 좀 배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 문제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배아세포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주로 가닥을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은 이렇게 그 배아세포에서 이제 그 세포를 떼어내서 분류하는 방법으로다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성으로부터 그 난자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수정을 시켜죠. 수정을 시키면 이제 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수정은 보통 4일차. 그래서 요것을 부셔서 세포를 다 부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 떨어져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배양을 해요. 익스펜션 배양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배양하는 과정에 그 나라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특허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나름된 그 좀 더 나은 순도 높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 배아로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특허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제 회사에서 다른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연구소에서 하고 바이오 컴퍼니 같은 데서 하고 그런 회사 병원하고 함께 이제 임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 세포를 이제 바로 이렇게 주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아까는 배아 세포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태아에서 직접 그 조직을 떼어내서 또 배양을 합니다. 근데 배양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3개만 나와 있는데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배아 세포에서 떼어내서 그 배양을 해서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신경 배아 세포를 만드는 것도 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 방법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 방법보다는 먼저 슬라이드에서 나온 배아 세포를 가지고 그 분할을 시켜서 배양을 하고 분할을 시켜서 도파민이 나오는 배아줄기 세포를 합성하는 그런 게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도파민을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신경세포를 그 배양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지만 그 전 단계의 슬라이드에서 나온 그런 방법이 전 세계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양을 한 다음에 직접 바로 이제 이식을 해요. 그래서 이식을 하는 방법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ubstantia nigra 흑질에다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푸트만이라는 이 부위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에다 이식을 하느냐. 그래서 긴 그 주사 바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뇌에도 큰 손상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술을 하기 전에 뭐 MRI나 CT 스캔, 엔지오그램 여러 가지 찍어서 혈관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요즘 그 두뇌 그 외과 수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서 그 외과 수술 중에 뭐 출혈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그 뇌 부분을 손상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충분히 지금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2년 전에 23년도에 그 스웨덴에 있는 그 한 대학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 이런 식으로 주사기를 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두뇌에다 드릴로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이식하는 그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배아 그 줄기세포,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그것을 이식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코넬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락이라는 그 연구소하고 해서 보통 13 지금까지 한 13명의 환자가 이식을 받았고요. 하버드에서는 그 배아 세포가 아니고 만능 줄기 세포를 이식을 받았어요. 한 명이 받았는데 여기 김 박사님이라고 한국분이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교토 대학에서 지금까지 만능 줄기 세포를 가지고 한 7명 정도 이식을 받고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하고 스웨덴이 함께 캠브리지 대학하고 런던 대학에서 8명 정도가 또 이제 그 이식을 받아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연세대학하고 아마 S 바이오메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12명 정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경 베이징 대학에서 50명 이상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이제 배아 세포보다도 MSC 아까 얘기했지 뇌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척추내 주사, 혈관 내 주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터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배아 세포 배아 세포가 아니고 그냥 줄기 세포를 주사하는 척추내 주사, 혈관 내 주사는 지금도 돈을 내면은 뭐 스위스나 터키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임상 1에서 2 사이고요. 2025년 현재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시도하는 것이 이 배아 줄기세포의 그 생산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상품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임상이 끝나고 뭐 연구소들이 같이 이제 정보를 주고 받아서 이것이 대량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고요. 코스트가 낮아지고 보통 아주 조그만 그 병에 그 들어있는 그 배아 줄기세포 한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가격이 보통 한 $1,500에서 $2,000 정도 해요. 이제 실험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아마 코스트가 더 낮아질 거요. 배아 줄기 세포에 대한 그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뭐 더 이상 다운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이제 그것을 하는 나라는 주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샌디에고라든지 하버드 이런 데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수술은 보통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식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목표는 표준화, 그다음에 대량 생산, 배아 줄기 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파킨슨병을 진단을 60살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2기하고 3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레보도파가 잘 듣지를 않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네니안 그 스테이지로 2에서 3기.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하고 그 운동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 이유가요. 그 호넨 그 스테이지에서 1기, 2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15년 이상. 그래서 60살에 진단을 받았다면 한 15년이 넘었는데도 레보도파도 아직도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몇 번 그 강의를 했는데 키토 다이어트라든지 그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론 처방약은 꾸준히 드시죠. 그래서 이 이식 수술을 다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결국 그 레보도파가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안에 있는 그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죽어가다 보니까 도파민의 그 투여를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키네시아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것이 꼭 100%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60%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그 스템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의 그 이식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그 뇌에서 필요한 곳까지 도파민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적게 가요. 입을 이제 경구 투여를 하고 그 뇌까지 가는데 거의 90% 이상이 손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을 더 늘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레보도파 투여 그 중지도 가능하고요. 그 이제 뇌세포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운동 증상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 떨림이라든지 경직, 프로즌 뭐 이런 게 자세 불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운동 장애 이런 것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술 후 3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 증상뿐만이 아니고 비운동 증상도 개선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감정 개선, 그 다음에 사고력 향상이라든지 언어 능력 향상이 개선이 되고요. 3기 이후의 분들, 뭐 4기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3기 이후의 분들은 안에 이제 장기들이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심장이나 폐, 장들이 기능이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템셀 테라피, 줄기세포 이식술은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디지즈 모디파이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증상 치료예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먹죠. 그거는 증상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상 치료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이것이 병을 완치시킨다고 생각들 하세요. 전혀 완치는 아닙니다. 완치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파킨스병에 대한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완치는 할 수 없고요. 증상이 개선이 되는데 그 증상 개선이 한 6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과장된 광고를 많이 하세요. 미디어 플레이도 하시고 신문이나 방송에도 내고, 그래서 굉장히 뭐 완치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방송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완치라는 말을 씁니다. 완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뭐 100%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 60% 좋아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술 후에 그 다른 사람의 세포가 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세포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보통 한 1년 정도를 복용을 해요. 평생 복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수년까지도 증상이 천천히 개선이 됩니다. 한데 배아줄기 세포 이식술에서 병원하고 연구소에서 잘 언급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테라토마라고 그 악성 종양,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아 세포를 배양을 할 때, 줄기 세포를 만들 때 그 자연적으로 그 테라토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악성 종양의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연구소마다 이제 배아를 떼어내서 신경 배아 줄기 세포로 만드는데 그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양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쥐한테 포유류죠. 쥐한테 이식을 해요. 그래서 뭐 스웨덴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000번 이상 이식 수술을 해서 안전성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순도 높은 90% 이상이 되는 그 순도 높은 그 배양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 배양 줄기세포, 그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MSC 요 시술은 정맥하고 척추강에 내는 요 시술은 종양 부작용이 적습니다. 뇌에다 직접 주사하는 것보다도. 하지만 저 MSC 시술은요, 저것은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는 뇌 안에 어떤 종양이 있다, 아직 그 임상적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근데 MSC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그 종양이 활성화가 돼서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다른 어떤 그 암이 있다고 할 때 그 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고 나는 그냥 단순히 파킨슨병만 가지고 있다 할 때는 그 MSC 수술을 받을 경우에 종양의 그 종양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SC 척추내 혈관내는 스위스 메디카라는 것을 구글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을 하시면 저 회사는 저기 이제 그 저 병원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요. 유튜브에 많은 그 임상 사례, 환자의 그 테스트모니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통 뭐 5번까지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시술을 하고 또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시술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술을 받죠. 그래서 저것은 뇌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혈관, 정맥이라든지 척추 내 강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부작용이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요. 시술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5회 정도까지 그 개런티를 하고요. 시술을. 비용은 유로로 7,000유로에서 한 25,000유로 정도. 그러니까 7,000유로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그쵸? 25,000. 그래서 아마 3,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터키도 가격이 비슷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안전하고요. 뇌를 직접 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뭐 3,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시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스위스 메디카의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그 카운슬링 이제 그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이고 그 가격은 얼마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스위스 메디칼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터키도 가격이 비슷한데 터키보다는 제 생각에는 스위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메디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폐하, 그 인간 폐하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연세대학에서 있는 게 인간 폐하 줄기세포 이식술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10,000불에서 500,000불까지. 그래서 뭐 1,000,000원에서 한 5억까지도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마다 틀리고요. 그 뭐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글쎄 몇 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요. 코스트가 다운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까지 보험은 커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제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량 생산, 상용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식술은 참 좋은데 저 시술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 스킨을 내 피부를 떼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아주 좋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시술까지 하는데 보통 수십억, 20억,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억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는 다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 훗날 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이것이 좀 더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세고요. 또 MSC 척추내 이거 쉬운 또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30년쯤 되면은 인간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임상이 거의 대부분 완결이 돼요. 그래서 2030년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환자분들, 뭐 한 1기라든지 호네니안 스테이지 1기나 2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더 이상 병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이 상태로 좀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그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